네, 반갑습니다. 김프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몇 달간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영상을 못 만들다가 오늘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립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난이도 높은 이야기인데, 보통 기업체 조직문화 개선 계획을 이제 수립할 때 보통 한 1년 단위 정도 계획을 많이 수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Y 플러스 5년에 앞으로 5년에 어떻게 조직 문화를 바꿀 건지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잡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은 뭐 로드맵이죠. 그러니까 단계별로 어떤 목표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직원도 행동 변화를 어떻게 시킬 거고, 경영진은 어떻게 변화시킬 거고, 그 메시지는 어떻게 날릴 건지, 보낼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해서 만든 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무형의 자산이 될 수 있는 조직 문화는 주 타겟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일하는 방식을, 행동 변화나 일하는 방식을 이제 바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쉽지 않은 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무게 중심을 좀 변경시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간섭하고 새로운 방식이 있다면 요거 조금 이렇게 무게 중심을 이쪽에 변경을 시키는 거, 시프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문화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상황을 만들 수 있다. 행동을 바꿀 수 있게끔 상황을 조금 바꿀 수 있다. 그 어떻게? 전체 인력에서 한 4,000명 칩시다. 4,000명 인력에서 우리는 주 타겟은 4,000명이 아닙니다. 4,000명이 아니고 여기서 한 5에서 한 10%? 뭐 편 10% 합시다. 400명을 주 타겟을 하는 거예요. 이 400명의 행동 변화를 일으켜서 나머지 90% 인력이 따라오게끔 하는 걸, 이게 조직문화 개선의 투비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변경시킬 건지, 그걸 잡는 게 조직문화 개선 마스터 플랜입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제가 소개한 절차는 크게 4가지 단계로 갑니다. 근데 실제 F1 방식은 정식으로 하면 한 5단계 가야 돼요. 5단계 단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직문화 진단을 먼저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단계를 거치는 방법인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체의 인사 담당자는 혁신 담당자분들이 조직문화 마스터 플랜을 잡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근데 보통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조직문화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진단해가지고 임원평가에 반영하든지 아니면 조직 구성원들한테 피드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조직문화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정량한 수치를, 개량할 때는 수치를 이제 보여드리고, 그래서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매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이제 스타트 한다는 전자에서 이 조직문화 개선 마스터 플랜에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5년치 어떻게 잡느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진단을 했던 시기, 올해가 2026년이니까 작년 대답합시다. 2025년도 때 했던 조직문화 진단 결과를 가지고 2026년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그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텀을 고려해가지고 주요 이슈, 우리 조직의 조직 문화가 악영향 주는 많은 요인도 있는데 그 중에서 주요 이슈가 뭔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만약에 악영향 주는 요인들이 뭐 30개 있다면 이 중에서 한 5개나 뭐 7개 정도 추려는 게 주요 이슈입니다. 주요 이슈를 재규명하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때는 작년에 했던 진단을 가지고 뽑는 것도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정무적인 이슈가 있어. 최근에 대표이사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경영 방침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죠. 우리 조직은 조직 간의 협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협업이 정무적 이슈가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진단 툴에서 주요 이슈를 뽑고, 현 시점에서 정무적인 해석을 통해서 최종 주요 이슈들, 조직 문화의 어떤 핵심 문제가 뭔지를 찾는 겁니다. 자, 찾는 게 주요 이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주요 이슈까지는 아시겠지만 현상입니다. 아직
아직은 문제는 아닌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해서 건강검진 결과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우리 몸무게가 현재 80이면 80이 이게 문제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80은 몸무게 자체가 80이 근데 80이 내 키나 다른 요인을 봤을 경우 적정 무게 몸무게보다 더 높으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규명합니다. 이슈 규명. 문제를 재규명하는 거야. 어떻게 특히 두 가지요. 이해관계자 아니면 직원들 대상으로 인터뷰합니다. 보통 전 직원의 한 10% 정도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면 많은 시간 투입되니까 한 3, 40명 정도 인터뷰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양한 직군별로 하면 어느 정도 공통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근데 직원들의 인터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게 뭐냐면 나는 문제 없고 우리 조직이 문제야 이렇게 접근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 부서 우리 조직 우리 부서 이걸 문제가 없단 전자에서 내가 보는 상대방 조직들 아니면 회사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때 내 진행자가 질문하겠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 발생되는지. 자, 그러면 직원들 생각하고 있는 문제 이슈가 왜 발생하는지를 찾는 거 하나. 그리고 당신 생각하는 how to의 모습을 어떻게 할 건지를 아이디어 같이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원인의 인자 찾는 것도 있지만 직원들 생각하는 개선 방안도 찾아보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 아시겠지만 모든 혁신이나 이런 다양한 활동에 현장에 답이 있거든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점에서 직원들 생각하는 어떤 개선 방안을 청취해 보시면 아주 괜찮은 것도 있어요. 또 허접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걸 가지고 참고해가지고 실제 운영을 직원들 생각하는 원인이 A라고 합시다. A가 진짜 원인인지 찾아야 됩니다. 보통 A도 보통 핵심 인자인데 핵심 인자가 그게 근본 원인 되지 않거든요. 왜? 그걸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배가 아프다면 배가 고파서 아픈 거지 아니면 배에 문제가 있는 대장이 문제인지 소장이 문제인지 파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검증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 작업은 이제 각 최근 3년 정도의 조직 활동도 다 리뷰해 보는 거죠. 소통 체계, 소통을 활성화했는데 막상 소통 안 되는 게 뭐니까 이벤트성 소통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 이벤트 소통을 안 하기 위한 방법 찾는 거죠. 이렇게 검증 작업을 계속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앞에서 언급된 그 주요 이슈에 한 5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파워 들어가는 거예요. 파워 들어가서 찾아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납품 회사에서 만약에 발주처에다가 만약에 100개를 납품한다 칩시다. 그러면 담당자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100개가 맞는지 확인하겠죠. 개수 파악하겠죠. 그 방식이 이슈 건집니다.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조직 문화는 명쾌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 내부 운영 시스템, 현황들 쭉 보면서 이슈하고 매칭시켜 보는 거예요. 자, 매칭시켜가지고 최종 핵심 인자를 검증해서 근본 원인 만든 거예요. 자, 근본 원인이 뭔데? 라고 찾아내는 거죠. 근데 근본 원인이 뭐 찾아도 해결책이 없는 것도 있어요. 뭐 대표적인 거죠. 노동조합에서 특정 이슈도 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있어요. 답은 알고 있는데 노동조합의 거부감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정부적 빼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실행 가능성과 문제의 기여도 높은 걸 찾아내는 거죠. 또 하나, 요 단계 때 해야 될 또 하나는 뭐냐면 직원들 특성을 파악하셔야 돼요. 나이별로, 성별로, 직위별로 분포를 봤을 경우 실제 우리 조직문화 개선 활동의 사용처가 누구냐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근본 핵심 인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본 원인이 뭔데 근본 원인만 찾으면 그 다음엔 동전 앞뒤 바꾸는 건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특히 조직문화는 무형의 자산이다 보니까 명확하게 개선 방향성을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부서 간 협업이 안 되면 뭐 때문에 안 되고 그 해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방향은 있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만약 부서가 협업이 안 되는 거 보니까 협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못 한다. 그러면 협업의 중요성 인식 못한 이유가 보니까 협업에 명확한 가이드가 없다. 뭐 이런 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만든 게 개선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스타트하면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페이퍼 작업이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의견하고 이걸 가지고 개선 방안에 도출해야 돼요. 과제. 뭘 할 건데? 라고 접근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프로젝트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보고도 받는 스폰서 대부분 다 임원이겠죠. 뭐 대표이사 또는 뭐 담당 임원이겠죠. 임원은 딱 세 가지 질문합니다. 뭐가 문제인데? 왜 발생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 세 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여기서 주요 이슈 규명에서 뭐가 찾는 거고, 왜 발생합니까? 라고 했을 경우는 주요 이슈 검증장에 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뭘 할 건데? 뭐, 어떤 활동을 할 거야? 라고 접근합니다. 이때는, 타사에 검증된 조직문화 사례집이 있어야 돼요. 타사에서는 이렇게 부서 간 협업에 의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데, 자, 타사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증된 사례를 가지고 이제 우리 회사에 접목시킬 건지 아니면 버릴 건지를 판단하겠죠. 또 하나, 이 조직문화 지향점을 또 만드셔야 돼요. 이 마스터 플랜에서는 우리 회사가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북쪽으로 갈 건지, 남쪽으로 갈 건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아야 돼요. 그 방향성은 조직문화 지향점을 찾는 거예요. 앞에서는 개선 방향성은 문제 개선 방향성이고, 이거는 전사 차원의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조직문화 방향성.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업 전략도 고민해야 되고, 경영진 인터뷰도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됩니까? 조직문화 진단대에서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취약점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외부 환경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한 직원들의 불만 요인도 다 종합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최적의 어떤 지향점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돼요. 프레임을 가지고 조직문화 지향점을 만들고, 이 지향점하고 개선 과제와 같이 가는 거예요. 두 놈을 같이 묶어서 과제가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 자, 과제 만들면 이 과제를 로드맵을 짜야 되거든요. 그러면 Y 플러스 1년, 2년, 또 5년까지 단계별로 어떻게 접근할 건지를 이제 목표를 타겟하고 뭐 투비 모습을 정해야 돼요. 그러면 단계의 베이스로 변화 관리 모델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변화 관리 모델을 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만들어서 여기 넣은 과제를 요 안에 다 잡아오면 됩니다. 요 1부터 만약에 1부터 20까지 과제가 나면 1번하고 2번, 3번하고 4번, 뭐 15번하고 10번하고 12번 이렇게 나눠서 와이프 1년, 2년, 뭐 5년 이렇게 나눠 분류하면 이게 시행 로드맵 되는 거예요. 되고 이걸 총칭할 수 있는 슬로건도 같이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문패. 우리 보통 집을 비하면 집에는 주소가 있는 것처럼 이 다양한 그 지향점하고 개선 방안에 합쳐서 직원들한테 구전돼 있게끔 슬로건이 있는 게 좋아요. 캐치프레이즈. 요거는 뭐 이건 선택사항이죠. 필수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도. 왜냐면 선택사 이건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은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고 요거 가지고 개선 과제가 나오면 개선 과제는 이렇게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구체화. 그러니까 실제 왜 구체화시키냐면 윗분들한테 보고해야 되거든요. 윗분들 보고할 때 컨셉만 보고하면 안 돼요. 컨셉만. 이제 손에 잡힐 수 있는 뭐 손을 완벽히 뭐 비유다 한다면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 도면이 있는 것처럼 설계 도면 정도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실제는 건물 짓지는 않지만 신축은 하지 않지만 설계 도면을 만든 게 이 변화 관리 방안, 이 변화 관리하는 게 뭐냐면 실행 과제 구체화입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할 건지 개선 과제 두 놈 합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변화 관리 방안을 만든 거예요.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관리는 어떻게 할 거고 모니터는 어떻게 할 거고 경영진 참여는 어떻게 할 거고 직원들에 대한 메시지는 어떻게 남길 거고 그리고 그럼 시스템은 뭐 인사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구체화시킨 단계가 요 단계입니다. 요 단계를 만들고 여기 두 명 같이 동시에 갑니다. 보통 요 두 가지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최종 마스터 플랜하고 구체화 보고서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전개하셔야지만 논리적인 정합성 높고 왜냐면 우리가 보통 품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계측기나 아니면 직장 투를 통해서 정상이냐 스펙 문제 있다 없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직문화는 이게 사람이다 보니 사람을 대상하다 보니까 논리적 정합성이 중요해요. 이 정합성을 가지고 접근해야지만 그래서 우리 조직이 지향점이 이쪽 방향이구나. 그래서
마스터 플랜은 연도별로 어떻게 변화 관련 모델을 가지고 어떤 식의 실행 체계 프레임을 어떻게 잡았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과제를 분류시켜 보니까 어떻게 됐고 그래 가지고 이제 각 단계별로 어떻게 할 건지 마스터 플랜 만들고 실행 과제 구체화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가장의 논리성이 있다면 산출물의 품질도 높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직 문화에 Y+5년치 조직 문화의 개선 마스터 플랜이 수립되는 겁니다.